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상황에서 사치 부리면 죽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죽는다. 근데 정말 골로 갈 수 있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살려면 사치 부리면 안 되겠죠. 사치 안 부리면 되겠죠. 근데 꼭 황천길을 가야 정신 차리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 정신 못 차리지. 굳이 매운맛을 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좀 안타까워, 젊은 친구들이. 뭐가 안타깝냐면 젊은 친구들이 뭔가 겉으로 봤을 땐 멋부리고 뭔가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안타까워. 저렇게 뭔가 저 나이 때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질 사람들이 많긴데 난 이렇게 보여.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제 방송에서. 붕어 요즘에 뭐 젊은 친구 돈 많은 것 같아요. 잘 나간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뭐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 좋은 차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겪어봤잖아요. 그 나이 때 돈이 없다는 거 알잖아. 지금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이 젊은 때보다 돈이 더 없어요. 왜 돈이 더 없냐? 간단하잖아. 돈 벌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취업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돈을 벌어야 돈이 생기는 건데 일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돈 나가는 더 많고, 그럼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차값은 더 비싸잖아, 옛날보다. 음식값 더 비싸고, 세금은 더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취업이 바로 되나? 옛날엔 그래도 경력 안 쌓아도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아니, 부모님 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봐봐. 굉장히 말이 어설퍼요,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짧아,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아도 부모가 그렇게 차를 뽑아주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돈이 많으면 경제교육을 더 착실하게 시켜요. 저 채팅을 적으신 분도 자기 부모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 뭐냐면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아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냉정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식한테 돈 스스미 같은 거 더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참 그런 거야. 뭐냐면 너무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것 같아. 껍데기. 오히려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저 나이 때 돈이 없는데 저걸 질렀다는 거는 분명히 할부에 손이 댔다는 거고. 카푸어가 생각보다 많겠네. 그리고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빌리는 사람들이 많겠네. 이게 통계에서도 증명이 돼요. 통계에서도.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모은 돈 없이 빚만 있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빚만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일을 했을 텐데 왜 빚만 있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슴슴이가 해봤겠죠. 아니면 뭐 이제 B2 같은 거 비즈니스 투자하다가 좀 잘못된 사람들 많겠죠. 저는 젊은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 금융교육을 못 받았다는 것이 너무 큽니다. 금융교육. 그리고 너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해. 겉으로 보이는 것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당수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집착하고 사치품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소비로 직결되는 거고.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는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얘가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데 능력이 안 돼도 하려고 해요. 왜냐? 지금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이 능력이 안 돼도 조건이 안 돼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내가 당장 자동차 살 돈이 없어. 돈이 없어도 중고차 매장 가면 캐피탈로 차를 뽑을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내가 지금 명품 살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뽑으면 할부로 명품백을 살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책임은 그 나중에 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 책임을 못 지는 건데 일단 사고 보자. 일단
쥐고 보자. 일단 메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일단 차 뽑고 보자. 일단 사가지고 좀 메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만약 못 갚으면 대한민국에서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돈이 모이기는커녕 빚만 잔뜩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종국에는 좀 매운맛을 보실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꼭 매운맛을 봐야 나중에 후회할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안타까워요, 이게. 이게 좀 끝이 보여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끝이 안 보입니까? 이런 뭔가 빚을 지고 사치 부리는 삶의 종말이 난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여러분. 못 버텨요. 옆에 있으신 젊은 쌤은 은행에 빚 내어 이자 내는 걸 저축 개념을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분도 대학교 나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금융교육이라는 게 금융개념이라는 게 이게 가방끈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가방끈하고. 아니 요즘에 못 배운 사람 누가 있어? 다 대학 나오잖아요. 대학을 나오는데 기본적인 금전 개념, 신용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전에 제 방송에 그 명문 대학생 한 분 있었거든요. 서강대 나오신 분.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다니는 본교에도 카푸어가 많대요. 웃긴 게 빚내가지고 여행 다닌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하니까 뭐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지는 마인드인데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이 친구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차를 뽑았대요. 왜 뽑았냐니까 그 나이 때 아니면 못 뽑을까봐 뽑았대. 뭘로 뽑았냐고 하니까 뭐 캐피탈로 뽑았대요. 돈 없어도 뽑아준다고 하던데 하면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 이게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쉽게 말해서. 수능 성적하고 상관이 없는 거 여러분.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똑똑하다고 좋은 대학 다닌다고 해서 뭐 금유식이 그만큼 있다 이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좀 금융교육이 안 돼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물론 다 그렇게 사치 부리고 사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미 그런 위험한 어떤 그런 빚에 늪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좀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말 동감합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등이 몰려있는 것을 보면 특히 그렇죠. 국영수는 살아갈 때 크게 영향이 없고 정치, 경제, 금융 등 살아갈 때 필요한 걸 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단 1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교육을 만드는 교육기관의 문제예요. 우리 건강이님 아시겠지만 건강이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건강이님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은행 통장 만드는 거 기억하십니까? 은행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죠?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통장 만들어라고 했던 거. 통장 만들어서 매달 얼마씩 넣으면 높은 금리로 이제 이자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금리가 엄청 높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 그때 저도 학교 다닐 때 은행 통장 만들었는데 그때 금리가 한 12, 13이었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 꽤 높았어요, 여러분. 10,000원 넣으면 받을 때 11,300원, 400원 나왔어요. 엄청 파격적이죠. 근데 그게 그때 통장 만들어도 끝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새마을금고인가 아마 농협인가 그랬을 거예요. 10%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학생들도 제대로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때 확실히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더 잘 모았어요. 저희 반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 끝까지 이제 돈을 적금 넣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해지 안 하고 끝까지 이제 저축을 한 학생들한테 그 저축상이라고 이제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뭐 문화상품권 주고 상장 같은 거 뭐 수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거?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교육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은행 통장 만들고 했던 게 교육적으로 나쁘지 않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학교 다닐 때 없죠. 요즘은. 요즘 학생들한테 뭐 저축시키는 그런 교육 같은 게 없죠. 아예 없어요, 여러분. 왜 없앤 거야? 아, 이게 왜 없앤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이건 학생들한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 학교마다.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보이스피싱하고 상관없죠, 여러분. 학교에서 만드는 건데. 학교에서 주관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보이스피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저금리가 아니더라도 고금리, 그때도 고금리였어요. 여러분, IMF 때 완전 저금리가 지금보다 저금리 아니었어요. IMF 때도 어느 정도 금리는 유지가 됐어요. 물론, IMF 터지기 전에 그런 완전 고금리는 아니었지. 그래도 IMF 때 완전 저금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도 한 7, 8은 됐었어. 기억하기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확 내려간 거지. IMF 터지고 나서도 그렇게 제가 IMF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은행 만들었을 때가. 네. 아무튼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국영수 시킬 게 아니야. 국영수.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금융교육을 시켜야 돼요. 금융교육 시켜야 돼. 아니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돈 없으면 굉장히 바닥 인생 산다는 거 알잖아요. 알잖아. 그걸 어린 나이 때부터 주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돈의 소중함. 돈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영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시켜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불자가 많고 나라에 빚이 많고 연끌 비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동영상 강의 같은 걸로 좀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사치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경제교육 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 아니, 한번 생각해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캐나다 구스 그 패딩이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 요즘 애들은 그거 모른다니까? 내가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만큼, 어? 집에 없는 돈 보태가지고 우리한테 옷바라지 한다는 거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줘놓으면 그만큼 부모님은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 주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노페 사달라고 할까요? 캐나다 구스나 뭐 스톤 아일랜드 사달라고 할까? 아니 솔직한 말로 애들한테 100만원 120만원 패딩이 뭐가 필요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교육밖에 없는데 애들이 교육만 있으면 되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명품 가방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나이키나 아디다스 가방 매면 되죠. 아니 그씨 뭐 명품 가방 맨다고 성적이 더 잘 나오나? 좋은 사람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그런 겁니다. 경제교육, 경제 개념, 그리고 금융지식, 그리고
제가 항상 전에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교육이 경제교육하고 심리학, 멘탈 교육, 그리고 철학 교육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육은 공감하시는데 그러면 심리학, 철학은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멘탈이 약해. 자존감이 약하다니까. 자존감이 약하니까 무진력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무지로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근데 무지로 채워도 자존감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 좀 어떤 주변 사람들 어떤 그런 삶에 내가 동요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존감을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철학 같은 건 왜 필요하냐? 철학이 뭡니까? 삶의 본질을 좀 깨우치는 학문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인생 철학이 있으면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좌지우지 되잖아. 그 왜 그럴까? 나만의 삶의 철학이 없으니까. 나만의 어떤 그런 모토가 없으니까. 각자 삶의 모토는 필요합니다. 나답게 사는 거. 나한테 맞는 삶을 사는 건 필요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주변 사람 따라하는 게 나한테 맞는 삶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나한테 맞는 삶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각자 자신한테 맞는 삶이 있어. 자기한테 최적화된 삶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과연 행복하냐 말입니다. 불행하죠. 불행하잖아. 내가 전에 그런 얘기한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불행한 밥을 골라 산다고.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싶대.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싶대요.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 불행한 방법은 골라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까? 그거 연구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왜 그 서유럽 나라가 행복지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각자의 삶에 충실한 거예요. 각자의 삶. 노터치 마인드.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면 어떻게 사는 관심 없다. 일단 내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기본 메타로 잡혀 있어요. 막상 여러분들 유럽권 같은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덜 갖추고 삽니다. 덜 갖추고 살아요.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잖아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비교하지 않아가지고. 남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깨우쳐가지고. 여러분 아셔야 돼. 여기 계신 분들 각자 다른 사람이야. 저도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 하면 안 돼. 뭐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주변 사람들 인생에 좌지우지되고 간섭하고 관심 가지고 그런데 에너지 너무 많이 쓰잖아요. 정작 자신의 인생은 뒷전이고. 아무튼 이야기 했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사치 부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앞으로 골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바닷가에 가는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한계치에 봉착을 했어요. 한계를 넘어가서 절제 없는 그 질주가 이제 끝날 기미가 보입니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한번 보세요. 처신이 안 될 겁니다.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올바른 금융교육만 가지고 있어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금융교육. 뭐 금융교육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 능력에 맞고 살고 쓸데없는 돈 안 쓰는 거. 그리고 무리해서 대출받지 않는 거. 그리고 신용카드 쓰지 않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지금 사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순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좋은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안분지족이에요. 안분지족. 주어진 환경에 맞게 사치 부리지 않고 사는 것.
편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을 아는 삶.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